대구미술사는 서동진 생이 작성한 개인 이력서에는 1929년에 설립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의 성격을 보면은 이미 일본 회화 연수를 다녀오고 난 이후 이분에게는 그런 쪽의 사업의 필요성을 아마 느끼고 있었고, 정식으로 대구미술사를 설립하기 전에도 아마 비슷한 내용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구미술사가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었으며 그 내용들이 대구 화단의 발전과 어떤 영향관계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미술사에서는 크게 한 3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제 말에 대구로 이렇게 오셨지만 주경 선생께서 1976년에 대구 한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에 보면 다른 자료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대구미술사는 크게 보면 미술 인쇄를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미술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 문인들이나 화가들의 모임 장소, 사랑방 역할을 여기서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짤막하게 한번 인용을 해보면, 서동진 씨는 미술연구 및 인쇄소를 겸한 대구미술사를 개설하고 이인성이나 김용조 같은 많은 미술인들을 여기서 배출했다. 이곳에서는 순전히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속되어 일제에 대항한 민족적인 조직으로서의 의의는 참혹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했던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 미술 인쇄 사업을 했다니까 아마 이때만 해도 출판이나 인쇄사들이 있었겠지만, 특히 서동진 생이 필요성을 느낀 부분은 디자인이 가미된 미술적인 예술적인 인쇄물, 이런 것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출판들을 여기서 시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시 나온 팜플렛들을 보면 제1회 향토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전시하면서 낸 카탈로그에 보니까 이 전시의 후원 단체로서도 대구미술사가 들어가 있지만 그 아래에 보면은 대미인행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 대미인행은 아마 대구미술사가 인쇄 출판했다는 줄임말로 대미인행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술 전시 리플렛을 디자인하고 출판, 인쇄하는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향토의 3회전 카탈로그에도 동일하게 인쇄 제작사로서 대구미술사가 인행했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미술 전시와 관련된 리플렛들을 여기서 인쇄를 했던 것 같고, 이 밖에도 1935년에 나온 서예 필첩 같은 이런 고도의 그 예술적 처리가 있어야 하는 그런 책들을 만드는데 인쇄 발행소로 대구미술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고급 그런 미술 관련 책자들의 인쇄까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대구미술사의 중요한 일은 미술연구소로서의 기능이라고 하는데, 서동진 생 자신도 자기 개인 아뜨리에나 작업실로 이 연구소가 필요했을 테고, 또 미술연구소에서 자기가 보급하고자 하는 수채화 교육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인성과 김용조 같은 인물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에 입사를 해서 아마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인쇄나 디자인 일에 참여하면서 개인의 미술 지도를 받는 기관으로서도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인성이 뒤에 일본에 유학 가서 킹크룡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미술 연수를 하고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그 킹크레용 회사에서 이인성이 하는 역할은 마치 이 대구미술사에서 그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림을 제작하고 했던 거와 아마 동일하게 여기서 먼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1930년에 만들어질 그 향토회와 이미 그 전에 영과회를 통해서 형성되던 대구의 많은 그 미술인들의 모임 장소로서 자연스럽게 대구미술사가 활용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을 하니까 요즘 대구미술사를 표현하는 말 중에 대구의 중요한 미술센터였다, 문화센터였다고까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31년 이인성이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만든 엽서 그림집이 있는데 그 속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화실의 서선생이라는 제목을 쓰고 이인성이 서명한 엽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수채화 그림에 보면 서동인생이 캔버스 앞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이인성은 이 미술사에서 서동인생의 이런 제작 과정을 보고 함께 자신도 미술 수련을 하는 기간을 여기서 보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촬영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지만 대구미술사 간판 아래에서 아마 관련된 임직원들이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간판에 보면 위에는 인쇄라고 이렇게 써 있고 대구미술사의 글씨체가 아주 독특하게 디자인된 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글씨체를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향토회나 영과회 이런 대구미술사에서 인쇄됐다고 표시된 그런 리플렛의 글씨체와 매우 이렇게 유사한 점들이 연상이 됩니다. 아마 이게 그 당시 한글이나 한자를 독특한 그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디자인하는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작업들, 이런 글자 디자인 작업들이 시도되고 개발되는 게 바로 이런 회사 설립의 또 목적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 직원들이 이렇게 여럿됐다는 것도 이 사진이 입증하고 있고 그리고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명사들이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술 인쇄, 단순한 인쇄가 아니고 그 디자인을 포함한 출판 인쇄 기획, 광고 기획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의 문인과 화가들이 모이는, 뭐 단순히 또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건들이 여기서 기획되기도 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실현되는 그야말로 중요한 그 문화 활동의 진원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병행해서 대표적으로는 이인성과 김용조 같은 인물들이 여기서 연수하고 수료를 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들 외에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당시에 참여했다는 것이 또 이 사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여러 학생들이 뒷줄에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은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이죠. 아마 서동진 선생이 직접 기록한 대구미술사에 관한 자세한 연역이나 연보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여기서 미술 연수가 이루어지는지 추측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예로 들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1929년에는 동진생이 자기가 가리키는 학생 이인성과 나란히 조선미전에 입선을 하게 되죠. 그때 인터뷰 내용이 당시 신문에 짧게 소개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자기가 조선미전에 지난해에 이어서 연이어 입선한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아직 나이가 당시 이인성이면 29년이면 아직 젊은 청년인데 조선미전에 나란히 선생과 함께 입선되는 것이 매우 기쁘다. 이 소년은 내가 2년 전에 만나서 함께 작품 연구를 해오는 중이었는데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짤막한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같이 연수가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이 대구
미술사였을 테고 정식 간판을 단 것이 1929년이라면 인성을 만난 그 2년 전부터 함께 그림을 그린 장소가 이 대구미술사를 정식으로 출범시키기 이전에 그 공간, 같은 공간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학생을 지도하고 효과를 내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도 대구미술사라는 그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나 절실성이 더 확실해졌겠죠. 그 앞서서는 그 인쇄 출판의 그 필요성, 거기에 디자인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인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미술 연구와 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그 기사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대구미술사를 짧게 소개하면서 지역의 명사들이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서는 물론 화가들이 있었겠죠. 도쿄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그 근은 김용준이 귀국한 이후에도 대구를 출입하면서 1930년 향토의 창립부터 관여하게 되는데, 그는 김용준도 29년, 28년도 계속 대구를 방문했을 테고 아마 이 대구미술사를 방문을 했겠죠. 또 이 수동진 선생과 깊게 교류하면서 나이는 어리지만 먼저 미술활동을 해서 이름을 얻고 있는 박명조, 뭐 최화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 있는 학생들의 미술 수업을 지도하거나 충고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짧게 그 신문기사는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재능 있는 학생을 입사시켜서 여기에 고유한 디자인 업무나 미술 인쇄 업무에 취업해서 생활에 도움도 주면서 그거보다는 더 본격적으로 미술 수업을 통해서 미술 연구를 통해서 장차 화가로 역량 있게 키워나가는 일들, 교육 일들, 이런 교육적인 일들을 이 대구미술사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인성과 관련돼서 더 한 가지 더 추가해 보면 이인성의 일획 가운데 그의 천재성을 얘기하면서 많이 예로 드는 에피소드가 이미 세계 아동미술전람회 특선 사실이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는데, 물론 이인성이 도쿄에서 재전에 입선하고 난 다음 인터뷰 말미에 자기의 과거 힘든 시절을 회고하면서 짧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그림 그리기가 힘들었지만 자기가 세계 아동미술전람회 특선 소식을 알고 그제서야 좀 허용하게 됐다는 이런 맥락의 짧은 회고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뒤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면서 좀 과장되거나 왜곡이 되어가지고 마치 인성은 이미 초등학교 때 세계 아동미술전람회라 그러니까 혹시 뭐 일본에서 도쿄에서 열린 전시회가 아닐까 이래가지고 동경에서 열린 세계 아동미술전람회에 특선했다는 식으로 여기저기에 좀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내용은 열린 장소는 천도교 수훈회관이었고 개백사 어린이 잡지사죠. 어린이 잡지, 아동 잡지를 출간하는 개백사가 주최하고, 그 장소는 서울의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열린 큰 규모의 전시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긴 시간 준비해온 사람은 바로 소파 방정환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인성은 이미 28년 수청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졸업생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서동진 선생과 만나서 미술 수업이 이루어질 때라고 보여지고, 그 장소가 자연스럽게 대구미술사의 형태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성과들을 대구미술사가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5년 향토회를 마지막 전시 이후에 국내 그 미술 문화계의 분위기도 다시 그 일제의 중일 전쟁이나 곧 이어서 37년부터는 아주 심각하게 국내 상황이 일본 군국주의가 전쟁 무드를 들어가면서 이런 예술 활동들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수동진 선생의 예술 활동도 일단은 거의 은퇴하는 수준으로 크게 드러나는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해방 공간에 이분의 미술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사업 활동, 그리고 정치, 사회, 문화계 전반에 걸쳐서의 통합적인 그런 중요한 역할,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1950년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대구 화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51년부터 53년까지 대구 화우회라는 미술단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53년에는 회장까지 맡게 되는데, 전쟁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적치하에 들어가지 않았던 대구에 많은 그 문화예술인들이 피난해 오고 또 경제적인 궁핍과 피폐를 겪는 지역의 그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속에서도 예술이 또 문화가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천명하면서 이 대구 화우회를 꾸리고 전시회를 시도를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1950년대 초 전쟁 기간에 펼치게 됩니다. 그 해방공간과 그 6.25 전쟁까지 각종 문화단체들이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고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하는 그 시기에 수동진 선생의 역할은 좌우 성격, 이념적 성격을 가진 문화 분야의 여러 그 세력과 인재들을 좀 중립적인 입지에서 통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많은 그 미술인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좌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처럼 그렇게 치열한 다툼이나 분열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방 기념 전시회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좌우에서 문학에서 했던 역할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신구 세대 간의 그 갈등이나 조화, 이 부분에서도 아주 구심의 역할을 하면서 적절하게 통합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 화우회라는 것이 6.25 전쟁 중간에 신구 미술 세대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성격을 지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방 공간의 청년 작가들은 일제하의 기성 작가들을 하나의 그 낡은 세대, 구세대로 몰면서 젊은 작가들의 결합, 이런 걸 주창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의 그 피폐함 속에 고통받는 인민들에게 예술을 선사한다는 이런 취지하에서 어떻게 보면 일제하의 기성세대였던 수동진 선생을 포함한 대구의 많은 그 작가들이 20대 젊은 청년들과 한 단체를 이루어서 몇 해에 걸쳐서 전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수동진 선생과 같은 이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50년대 초에 대구 화우회 전시와 함께, 그리고 그 당시 문화단체 총연합회 회장역까지 맡고 계셨던 이분이 5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60년대에 가면 정계에 진출하게 되고 국회의원을 한번 두 차례 역임한 이후에, 말하자면 민주당 계열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5.16 쿠데타 이후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계 은퇴를 하고 제야 원로로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야 원로로 지내면서 집안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이긴 하지만 늦게 새롭게 서화를 배우면서 시간을 소일한다는 내용의 그림이 몇 폭이 있습니다. 화제 내용에 보면 그런 식의 소회를 밝히면서 갑진년 1964년으로 이렇게 기명이 되어 있는데, 조금 64년이니까 이분은 미술에 가장 활발하게 본격적인 창조 작업을 할 시기는 일제하였고, 이후는 이렇게 경제활동과 사회사업, 정계, 은퇴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다시 서화를 하게 됐지만, 서동진 선생 외에 다수의 근대 작가들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재밌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박명조 선생 같은 분도 대구에서 매우 선구자적인 서양 화가였지만 이 해방 공간에 종이에 붓과 먹으로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지만 권진호라는 대구 초기 서양 화가도 해방 공간에 서화로
평풍을 만든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는데, 대부분 일찍 그 서구의 신문물을 일본을 통해서 개화 지식인들이 이 양화를 받아들일 때는 이게 새로운 그 낡은 그 구습을 타파하고 우리 생활에 새로운 문명을 도입하는 것으로 매우 그 열렬하게 서양화의 매체를 환영하면서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이걸 배우고 보급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화가들은. 그런데 일제를 경험하고 해방 이후에는 다시 우리 전통 서화의 매체를 손에 잡게 되는 현상들이 우연의 일치 같이 이렇게 여러 사례들에서 발견이 되는데, 서동진 선생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원숙한 그 예술에 대한 이해, 또 화가로서의 화력, 다음에 뒤늦게 우리 전통 서화의 표현 기법을 손에 익히는 이런 생활로 어떻게 보면 자기 화업을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서동진 선생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선미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 어떤 류의 차들을 제작했는지, 그 각 작품에 대한 특징과 그 양식상의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도 있는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대구미술사를 조금 강조하는 내용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